강원도의 수건 사업인 춘천에서 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이 철도 노선이 놓이게 되면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시속 250km 급행 열차로 1시간대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디젤 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폭스바겐에 대해 차종의 70%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을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시키려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빙과주와 에어컨주 등 여름철 수혜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절 수혜주가 실제 계절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오르는 상관관계는 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속 성장 중인 P2P 대출 시장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년간 강원도의 핵심 수건 사업인 춘천에서 속초 간 철도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이 철도 노선이 놓이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인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을 종합평가한 값이 0.518로 나와 사업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AHP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과 2010년, 2012년 등 3번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경제성 외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이 많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 속초 철도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93.9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조 63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시속 250km급 급행열차를 투입해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재정 지원을 하는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산업 기상도가 흐림으로 예보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하반기 산업 기상도를 조사했는데 10여 개 업종 중 맑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산업 기상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건설과 정유 유화 업종은 구름 조금, IT 가전,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의류는 흐림이었고 특히 조선 업종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건설은 저금리와 종합심사 낙찰제 덕에 구름 조금으로 예보됐습니다. 300억 원 이상 공공건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인 종심제는 올해 본격화됐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상반기 7조 9천억 원의 공사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정유 유화 업종도 저유가 속 아시아의 석유 제품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역시 구름 조금이었습니다. 반면 IT 가전은 EU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흐림으로 예보됐습니다. 스마트폰 수출량의 20%가 유럽으로 가는데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에 중국의 추격도 부담입니다. 철강도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과세를 매기면서 우리나라에도 50%의 관세를 매기는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와 섬유는 중국의 수요 둔화로, 자동차는 그동안 판매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끝나고 중남미와 중동 등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로 수출도 부진해 역시 흐림이 전망됐습니다. 조선업종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88%나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빙과주와 에어컨주 등 여름철 수혜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절 수혜주가 실제 계절에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시원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급증합니다. 에어컨과 제습기도 반짝 호황을 누리면서 전기 소비량도 늘어납니다. 이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을 계절주, 여름철 더위와 휴가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여름주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여름주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레일유어 빙그레와 같은 빙과주, 오텍 위니아 등 에어컨주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SK네트워크스 등 렌터카주와 하나투어 등 여행주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여름주의 주가 등락률은 계절 효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영향이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올랐지 테마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단기 테마라든지 이런 데 휩싸이기보다는 기업의 좀 펀더멘탈을 좀 중시하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료 업종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업체별로 실적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올 들어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 단기적인 계절성을 따르기보다 업종 내에서도 해외 사업 확대 등 실적 상승 이슈가 부각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고속 성장 중인 P2P 대출 시장의 부실화를 우려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정 수익 보장, 거짓 과장 광고 등의 금지 행위와 상품 업체에 대한 정보 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창의적인 기업의 성장을 독려한다며 그동안 P2P 대출 시장에 대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P2P 대출 잔액은 18개사 기준 72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350억 3천만 원에 비해 3개월 새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히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지난해 말 970만 원에서 3월 말 2,210만 원으로 크게 늘어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법인 대출 비중이 절반가량인 49.7%를 차지하지만 대출자 수로는 개인 신용 대출이 85% 가까이 차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민영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주가와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쓰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로 인해 10,000원 선을 돌파했던 주가는 다시 9,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주가가 무르익은 민영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이에 개의치 않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근 주가 뒷걸음질에도 우리은행 민영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공적 자금 회수가 가능하려면 우리은행의 주가는 12,900원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브렉시트 여파로 10,000원 선을 돌파했던 주가는 다시 9,0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또다시 민영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이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투입한 금액 숫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현재 5대 은행 체제로 국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 전액 회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에서 40%를 4에서 10%씩 쪼개 파는 방식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은행 지분을 일부 매각해 민영화 의지를 보이면 저평가돼 있는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고 그때 남은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매각 시점은 빠르면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실적 개선은 물론 주가와 투자자 관리에 신경 쓰며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들은 주가 만원 선이 무너지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이광구 행장은 올 들어 3차례 투자자를 찾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3천억 원 중후반대로 예상돼 지난 1분기 못지않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네, 지난해 자동차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디젤게이트의 주범 기업인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하려는 수순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허위 서류로 차량 수입을 인증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서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연비를 조작하고 환경 관련 인증도 받지 않고 이 소음 시험 성적서도 조작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폭스바겐의 이 같은 의혹을 대부분 입증하고 문제의 차종 명단을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종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만큼 인증을 취소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 정지를,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폭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차종이랑 리콜 대상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죠? 네, 현재 리콜 대상 차종은 2007년 이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판매한 차종인데요. 이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로 예상이 됩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25만 대 정도인데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달하는 10에서 15만 대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비 조작 관련 차종은 골프 2.0 TDI, 차량 수입 때 환경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은 아우디 A1과 A3입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모델은 아우디 RS7, 아우디 A8, 골프, 그리고 벤틀리 등입니다. 네, 앞서 이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인증 취소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인 141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요. 환경부는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에 대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리콜 등 행정조처를 내렸습니다. 무려 15만 5,500대에 달하는 규모인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3차례나 퇴짜를 맞은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를 위해 별도로 내려진 조치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 폭스바겐을 국내에서 퇴출시키려는 수순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판매량과 점유율 추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경우 국내 진출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더불어 하반기 역시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악재가 작용할 예정인데요.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33.1% 급감했습니다. 아우디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디젤게이트 파문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 공세로 내수 판매량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꿈쩍 않던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배상색과 차별이 이어지자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내수 시장 점유율 역시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합계 점유율 27.7%에 달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올해 점유율 21.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하반기 개별 소비세 혜택의 대폭 축소를 앞두고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차 업체들이 6월 두 자릿수 판매량이 증가됐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폭스바겐의 판매 부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좀 미온적인 대응을 취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감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이 판매와 관련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는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또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8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놓는 등 굉장히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이른바 호갱으로 치부받는다는 비난과 함께 이 괘씸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디젤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의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의 가입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했지만 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 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 서비스 시행과 대기 중 기본 사항을 태블릿 PC에 입력하는 방안, 필수 동의 서명 통합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3분기 중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패션업계에서도 올림픽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모기 기피 원단으로 지카 바이러스 예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5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의 서막이 열립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물산의 빈폴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단복 제작에 이어 이번에도 올림픽 단복을 디자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베스트 단복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베스트 탑5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계인이 모이는 그 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격이 있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한국적인 미를 좀 포인트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이제 한복에서 오는 동정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는 빈폴과 노스페이스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공식 후원사 빈폴의 단복을 입고 입장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쉬거나 연습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공식 후원사인 노스페이스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움직여야 합니다. 노스페이스가 담당한 시상용 단복과 트레이닝복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광범위한 기후 조건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 기능, 냉감 기능 등을 강화했습니다. 헤드와 엘로드는 양궁과 골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복을 제작, 지원합니다. 친환경 향균 모기 기피 원단 모스락으로 제작한 경기복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FNC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수 가공된 기능성 원단인 모스락을 사용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줄였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순이자 마진 감소와 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그룹들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하나금융 등 3대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 총합은 3조 8,8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0여 개 증권사의 예측을 토대로 한 시장 전망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신한금융은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1조 3,945억 원을 거둔 것으로 예상돼 1위 수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익 규모는 신한지주의 압도적인 1위지만 증가율로 본 상반기 승자는 우리은행이 될 공산이 큽니다. 우리은행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 규모는 7,4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3%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KB금융과 하나금융도 상반기 순이익 규모가 지난해보다 각각 330억 원, 16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농협금융은 은행의 막대한 충당금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중소기업 등용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올리브영의 입점에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 판로를 넓혀서 국내외 히트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올리브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봉고대기 보다나입니다. 중소기업인 보다나는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매장도 없어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CJ E&M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한류 행사인 LA K-콘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올리브영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올리브영 MD들은 보다나와 함께 제품을 개선하고 지난 4월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 입점시켰습니다. 보다나는 올리브영 입점 일주일 만에 매출이 30배 가까이 늘면서 헤어 가전 부문 2위 브랜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올리브영 입점을 계기로 저희 상품 매출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저희 제품을 본 해외 유통사에서 연락을 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천혜 화장품 아이소이는 2012년 올리브영에 입점한 후 인지도가 올라 전국적으로 판매처가 확대됐습니다.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인 메디힐 역시 2009년 올리브영에 입점한 이후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113% 매출이 신장해 지난해에는 마스크팩으로만 2,37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리브영의 협력업체 가운데 약 70%는 중소기업입니다. 올리브영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관없이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제품 진열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발라볼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이기도 해 다양한 뷰티 강소기업들이 K-뷰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최근 올리브영은 지역 강소기업과 공동 브랜드 리얼을 론칭한 데 이어 스타트업인 더우주와 스트레스 컴퍼니, 스타크 3개사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며 동반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그동안에는 아파트를 알아볼 때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이곳저곳을 찾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야만 아파트 정보를 모을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앱 업체인 직방이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앱 하나만 있으면 아파트 거주 환경부터 시세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거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선보인 아파트 정보 서비스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330만 세대의 주거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주변 거리까지 360도 VR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한 주거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동네를 돌아보거나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세대수 용적률 등 기초 매물 정보에 실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리뷰와 평점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와 지역 공인중개사 시세를 연동해 열흘마다 실거래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학원과 유치원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방은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동여지도 팀 직원 100명을 투입해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부를 직접 누볐습니다. 한 명의 인원이 8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단지를 발로 뛰며 조사해왔습니다. 올 7월 내에는 경기권역 200세대 이상 아파트 서비스 런칭을, 연내에는 전국 대상으로 아파트 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차별화한 아파트 생활 정보를 무기로 국내 최대 아파트 정보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회전율 상위 10종목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갑절 이상 뛰었습니다.
거래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전체 상장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감자 종목을 제외한 누적 회전율 상위 10위 안에 든 상장사들의 주가는 작년 말 종가와 비교해 평균 145% 상승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모두 연초보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대체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 상승률은 코스닥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사원과 대리급 중 경력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추가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졸 출신 등 50세 전후의 고령자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와 오염 등으로 훼손돼 한국은행이 폐기한 화폐가 1조 5천억 원어치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채집한 모기를 분석한 결과 일본 뇌염 4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많이 발견됐다며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 그리고 괘씸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는 알맹이 없는 리콜 계획을 내놓으며 미적됐는데요. 반면 미국에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성의 없는 미온적 태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한국 소비자가 이른바 호갱 취급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